네, 위클리 핫 업종 기업 전략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투자정보연구팀 강영현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개별 종목 시장, 개별 종목 장세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이 조금 이제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개별 종목 장세 예전 같으면 참 재밌는 장세가 됐을 텐데요. 그렇죠. 예, 요즘 뭐 그 펀드라든가 같은 뭐 분위기 자체가 개인 투자가들 플레이어들 말고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플레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대형주 매매 동향이나 주체별 동향이 이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움직이고 있는데 예전에 참 이 실적 발표 시즌은 참 그 대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 흐름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 이후에 움직이는 경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전에는 2월 뭐 실적 발표가 끝나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3월 정도에는 주가가 좀 빠지고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실적이 좋은 주식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는 흐름들이 2, 3월 중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이유는 대형 이벤트들이 사실은 좀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떤 부분에서 지금 뭐 FRB에서 불확실성이라든가 해외발 악재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뭐 여기에 진폭이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시장 자체는 지금 중국의 PMI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도 제조업 지수 PMI죠. 그쪽과 뭐 거래소 관련된 부분에서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국 PMI 같은 부분은 핵심적인 사항은 그겁니다. 중국이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발표됐던 서비스업 지수보다 PMI 서비스업 지수보다 훨씬 더 파괴력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일을 전후해서 주가 거래소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있고요. 중소형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뭐 눈치를 보니까 내수주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을 기관들은 조금 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글로벌 매크로 이벤트는 미국의 FOMC 1월 의사록 공개가 현지 시각으로는 19일, 우리 시각으로는 20날 새벽에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그쯤에 중국의 지표하고 맞물려서 요 고비를 또 넘겨야 되는군요. 자, 업종별로는 이 거래소와 코스닥 좀 구분지어서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눠보시면 어떤 특징이 또 있던가요? 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동차 IT가 지금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그동안 그래도 자동차는 살아나는 거 아니냐 유럽에 기대어서 많이 움직이려고 했던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조금 흔들리는 지표를 가지고 2월까지는 지켜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틈새를 타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국내 부동산 시장하고 해외발 악재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수준이 작년 말을 기준으로 움직임이 있었던 대형 건설사 기준으로 악재가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바텀 피싱이라고 하는데요. 바닥을 잡고 올라와서 낚싯바늘처럼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의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여의도 쪽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중소기업 대출 관련된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 정체 혹은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1월 달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뭐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대형사들이 돈을 벌어와서 한국에다가 어떤 부분에서 임금도 주고 발주도 하게 되면 중소형사 쪽에서의 돈줄이 풀려버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경기에 대한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고 있는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건설사들이 국내 부분에서 PF 부실 관련된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부실 채권들은 이미 떨어오는 상황에서 공사를 할 때 마무리 지을 때는 짓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예 장부에서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작용들을 계속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와 있다라는 부분이고 PF 부실이 없는 부분들이라든가 국내 주택 경기가 어떤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중소형 건설사들은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개가 물려 있는 부분들은 부동산 관련된 부분 그거와 관련돼 있어서 중소기업들 대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은행과 건설 쪽에서는 단기간 동안 반등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타픽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제일 많이 중소기업을 끼고 있는 은행이 기업은행이겠죠. 기업은행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뭐 부산 쪽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은행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IT 부품주들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주들, 실제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라든가 우리 대형 투자가들이 돈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T주가 부러지게 되면 순수한 IT 이외에 LED라든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원격 의료라든가 하는 부분들이요. 실제 정책적으로라든가 혹은 업황적으로 살아나는 부분에서 IT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뭐 포트폴리오로 재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3D 프린팅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뭐 실제적으로 제품이 나오는 부분들은 있지만 산업적으로 이게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웠었는데도 주가는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사물 인터넷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우리 현실 생활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파괴력 있는 그런 종류의 뭐 성장성이 보이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쪽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관심을 두시면서 움직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전일에 엔텔스라든가 뭐 링네트라든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된 부분들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LED 관련된 부분은 올해 내년까지 계속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그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재편이 일어난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작년에 처리가 됐던 법안이 그 입법 과정에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주고받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추세적으로 살피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원격 진료, 원격 의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터져요? 뭐 어떻게?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은 이쪽 분야입니까? 네.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개념부터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의료 관련된 부분, 원격 의료라고 하는 건 지금도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본 컨셉은 이렇거든요. 뭐 지역병원에 있는 저쪽 뭐 낙후 지역에 있는 뭐 섬에서 의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에 대해서 병원을 한번 오셔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려면 지금 시스템은 거기에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병원에 의사 있어야 되고 서울에도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의사들끼리 원격 의료 행위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핵심적인 법은 이쪽의 지역,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원격 의료 행위가 가능하게끔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지금 시스템이 매겨져 있는 한국 의료체계, 병원 시스템 자체가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이 도입이 됨에 따라서 1차 진료기관인 의원급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쪽에서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료 관련된 뭐 이익단체라고 볼 수 있는 의사협회라든가 병원 협의체 관련된 부분들과 지금 트러블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요거 이전에 의료법 개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뭐 건강보험에서 충분히 돈을 주지 않는다.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10,000원짜리 치료를 분명히 했는데 건강보험에서는 6,000~7,000원밖에 안 주니까 나머지 3,000원을 보전을 해줘라라고 하는데 건강보험에서는 못 주겠다. 그러니까 법을 바꿔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장례 사업이나 주차장 사업에서 그 돈을 뽑아라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그거 뭐 선생님들한테 학습지를 팔으라는 얘기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해외 쪽에서 본다면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쪽은 의료 시장 자체가 민간 쪽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민영 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재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정부 개입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것은 2000년대 초반에 주식시장에 처음 등장을 해서 지금 15년 동안 사람들을 웃고 울리고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었다는 부분이죠. 그동안 핵심 기술이 없고 그냥 간판만 내걸었던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다 문을 닫았다라는 부분들이고 네네.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살아남은 업체들의 경쟁력에 대해서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법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답니다. 병원에는 가는데 의사 선생님은 안 계시고 지금
당뇨병이라든가 고질적인 질환들에 대해서는 원격으로 화상으로 큰 병원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의료협회, 의사협회에서 파업 관련된 투표를 진행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주고받는다고 하면요.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들을 주고 그쪽에서 자회사 관련된 의료 민영화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네. 이쪽에서 받으면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들이 2월 말을 기점으로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요. 핵심 포인트는 그동안 판을 다 깔아놨습니다. 뭐 제조업 분야로 말한다고 한다면 공장을 다 지어놓고 사람들도 다 뽑아놓고 연구개발 해놓은 상태에서 수요만 뒷받침이 된다고 한다면 공장을 돌리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에서 코스닥 업체들 재무제표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무제표가 엉망인데 네. 이 부분이 올해 2월, 3월로 가면서 정부 발주가 만약에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매출액부터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단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구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원격 의료에서 세 가지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EMR이라든가 OCS라든가 팩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진단서를 써줄 때 의사 선생님이 예전에는 종이에다 이렇게 글을 써서 간호사분들한테 주면 간호사분들이 그걸 가지고 처방전도 써주고 그걸 가지고 가서 약도 해먹고 이랬었는데요. 지금은 전산에다가 컴퓨터에다 타닥타닥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전산으로 출력이 돼서 가져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부분이 자동으로 선생님 차트에 컴퓨터에 모니터에 띄워지는 부분들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병원 전체에서 내과로 갔다가 외과로 갔다 신경외과로 갔다가 하면서 환자 정보 기록 자체가 움직이는 부분들 그러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법상 만약에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큰 병원들보다는 밑에 있는 의원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부터 사업이 추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격 관련된 부분에서 그럼 의원들 쪽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쪽에다가 시스템을 많이 공급하는 쪽은 유비케어 시스템인데요. 그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이라든가 저 위에 있는 종합병원, 대형병원 쪽으로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요 모든 것을 통합해서 움직이는 것이 비트컴퓨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쪽은 전체적으로 매출이 확대가 되면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정부 발주와 수주가 2월 말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부터 터지기 시작하니까 매출액 증가하는 것을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월 말에 법안이 통과되는지 여부가 있군요. 네. 자, 원격 진료.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조선시대 이전에도 어이가 중전한테 명주실로. 이 명주실이 이제 길어지고 안 보인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물론 넘어야 되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원격 진료를 제가 좀 받아야 되는데. 가장 탑픽으로 보는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비트 컴퓨터 조금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요 기업들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레퍼런스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의 꼼꼼한 눈을 통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동안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심사업 부분에서 사업 부분을 인제 만들겠다, 새로 진출하겠다, 이거는 이제 그쪽 헬스케어 원격 진료 부분에서는 안 맞다라는 부분이고 이미 진출해 있고 매출이 터질 만한 부분, 우리나라에선 닫혀 있었지만 해외 쪽에서 이미 매출이 발생한다면 더 좋은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통합 솔루션이라 보시면 됩니다.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종합 대형병원까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통합적인 전산망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솔루션을 팔기만 하면 되고 그 부분들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정부 쪽에서 먼저 땡기는 쪽으로 국립의료원 쪽으로부터 수주가 발생을 한다면 이 업체가 폭발적인 성장을 할 매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클리 핫 업종 오늘은 원격 진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추스려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투자정보연구팀 강영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